디자인 강사 이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플렉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플렉스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CSS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온 지는 사실상 막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전에는 나열을 하기 위해서 플롯이라는 CSS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플렉스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 작업하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편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크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플렉스라는 div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라는 또 작은 div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플렉스라는 div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 값, 그리고 위드 값은 50%로 좀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 플렉스의 자식인 div, A, B, C는 위드백에 하이 값은 따로 안 놓고 패딩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민트색 들어가 있고 보더 값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ABC라는 박스를 나열하고 싶을 때는 플롯을 쓰던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써주시면 돼요. 그쵸? 요 두 개 다 쓰셔도 괜찮지만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플렉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를 나열을 하고 싶을 때 플롯이나 디스플레이는 얘네들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에게 줬다면 이제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싸고 있는 부모 있죠.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줍니다. 자, 주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었어요. 괜찮죠? 자, 바로 나열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플롯처럼 애프터 쓸 필요도 없고 디스플레이처럼 사이 간격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들이 있으면은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굳이 DRV들 다 이름이 태그들이 동일하지만 뭐 태그 상관없어요.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뭐 P 태그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CSS는 거의 뭐 동일하게 줄 거고요. 색상만 다르게 토마토로 줘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DRV일 때도 잘 나열이 됐는데 DRV 이렇게 작업을 해놔도 나열이 잘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을 나열하고 싶을 때는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플렉스라는 CSS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자그마한 CSS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원래 상태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뭐다? 자식들을 나열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플렉스, 감싸고 있는 이 부모에게 주는 CSS, 플렉스와 관련된 CSS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플렉스 디렉션이 있습니다. 방향이죠. 플렉스 방향. 그래서 지금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로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로우가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로우가 있으면은 이걸 컬럼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컬럼. 자, 아까 봤던 플렉스 우리 적용하기 전 상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나열하고 싶으면은 사실상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은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라고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치만 이때 뭐 반응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컬럼으로 바뀌어야 될 때는 컬럼이라고 이 플렉스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또 CSS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컬럼 리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A, B, C 순서였으면 CBA라고 해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컬럼 리버스가 있으면은 로우 리버스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A, B, C가 반대로 CBA 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너무 리버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로우와 컬럼만 있다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고 나서 플렉스나 다른 CSS들을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때 가서 뭐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 등등 아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좀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줘볼 거냐면 플렉스 랩이라고 있어요. 자, 디렉션 부분은 제가 좀 메모장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줄 거는 플렉스 랩이라고 있습니다. 플렉스 랩. 그리고 노 랩이 있고 그냥 랩이 있어요. 그쵸? 그냥 랩이라고 했을 때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쵸?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좀 줄여보셔야 돼요. 화면을 줄여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위드 값을 제가 100픽셀로 넣었지만 반응하는 게 보여요. 분모에 따라서 ABC가 그쵸? 줄어드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이때 제가 플렉스 랩에 랩이라고 해놓고 저장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ABC는 위드가 100픽셀인데 부모가 이제 자식보다 작아졌을 때는 C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플렉스 랩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들이 부모보다 뭐 사이즈가 클 때 줄바꿈이 되어야 될 때 쓰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기본 디폴트 값은 노랩입니다. 노랩.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식보다 작을 때는 반응을 하게끔 작업이 되지만, 그쵸? 반응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줄바꿈이 돼야 된다 하실 때는 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랩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랩도 있고 랩 리버스도 있어요. 랩 리버스.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는 C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C가 위에 있고 AB가 아래쪽으로 왔죠?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는 값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랩 그리고 노래 요렇게 있다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플렉스 랩이라는 CSS 한번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속성 중에 수평 정렬하는 속성이 있어요. 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렉스 랩도 잠시 지워주겠습니다. 자, justify conten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평 정렬할 때 쓰는 건데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뭐 센터를 써도 딱히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치만 이 화면을 좀 키워서 보시면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justify content라는 거는 수평 정렬,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justify content, 수평 정렬을 가운데 하니까 A, B, C가 가운데로 정렬이 됐죠. 그럼 왼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flex start라고 써주면 돼요. flex start, 요렇게. 이 아이가 없을 때 어떻게 보여줬나요? 지금 플렉스 스타트, justify content에서 플렉스 스타트가 디폴트 값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플렉스 스타트가 있으면 end가 있겠죠. 오른쪽에 붙게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스페이스 between도 있어요. 자, 보면은 사이 공간을 이렇게 공동 분배를 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 비트윈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어라운드는 이 A, B, C라는 이 div들에게 왼쪽, 오른쪽 이 공동 분배를 하는 게 또 보여지겠죠. 스페이스 어라운드와 비트윈 차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는 거 약간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블락 요소를 이제 왼쪽 정렬, 오른쪽, 가운데 정렬한다라는 게 포인트이겠죠. 그래서 justify content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 아이는 또 다른데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align 아이템이 있어요. align 아이템. 요 아이는 우리 수평 정렬을 justify content로 했으면은 수직 정렬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수직 정렬을 하는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근데 이 플렉스에서는 이 수직 정렬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센터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lign item center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align item의 기본 디폴트 값이 stretch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이 값을 안 넣었죠? div들에게 ABC에게. 근데 이게 부모만큼 꽉 차서 스트레치 되게 보여지는 게 디폴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스타트가 있어요. 플렉스 스타트. 자, 위로 붙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플렉스 엔드 있겠죠. 엔드. 그러면 아래쪽으로 붙는 거. 요렇게 있습니다. 스트레치, 센터,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또 마지막으로 뭐 베이스 라인도 있어요. 베이스 라인. 자,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자 요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때 이미지가 들어오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한번 넣어보기만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 베이스 라인 기준이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베이스 라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얼라인 컨텐트라는 게 있어요. 얼라인 컨텐트. 이건 뭐냐면 자, 이미지는 지워놓고 얘도 지워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부모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여졌습니다. 이때 이거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 썼었냐면은 플렉스 랩을 썼죠. 플렉스 랩을 써주시면은 줄바꿈이 됐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 자, 이 ABC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제가 얘네들 사이 간격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justify content 할 때 스페이스 between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 간격 요 균등 분배해 준 거 있죠. 요런 거를 이제 세로에 요 사이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 align content를 넣겠습니다. align 아이템이 아니라 컨텐트 해서 요때 이제 스페이스 between 해가지고 보시면 요 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의 간격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플렉스 엔드 아래쪽 그러면 스타트 있으면은 위쪽이겠죠. 자, 그래서 요 온라인 컨텐트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A라는 박스를 하나 놔둬놨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한 가운데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CSS를 쓰면 될까요? 자, 아까 배운 것 중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플렉스라는 태그에게 justify 수평 정렬 justify content의 센터를 먼저 써줄 거고요. 자, 가운데 왔죠? 그 다음에 수직 정렬 align items의 센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우리 코딩으로는 하기 좀 어려운 번거로운 일인데 이렇게 플렉스를 쓰시면은 정말 쉽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이거 팝업 창에도 적용되니까 여러분들 웹디자인 기능사 팝업에 적용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어디에 썼냐면 제가 이 부모 태그 그러니까 뭐 나열하고자 하는 이 플렉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태그에 부모에게 다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플렉스가 적용되는 이 자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라고 다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잠시 지워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걸 써볼 거냐면 이제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order라는 CSS를 써가지고 순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플렉스에 있는 C에게 제가 order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네요. 그 다음에 플렉스에 A에게 order를 3이라고 줘보겠습니다. 3. 이렇게 해서 보니까 특이하죠? 뭔가 달라진 게 보여져요. C가 오더 1, 이제 A가 오더 3 하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B에게 오더를 2로 줘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C, B, A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 순서도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C, A, B 그래서 오더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배치되는 아이템의 순서를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우리가 그냥 코딩을 해야 된다면은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오더를 좀 줘봤고요. 이번에는 플렉스 글로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글로우 해서 1을 줘보겠습니다. 1을 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뭐 1대 1대 1로 비율이 뭔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플렉스에 있는 이제 A에게 뭐를 줄 거냐면 플렉스 그로우를 1을 주니까 이때는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단위로 넣는 게 아니에요. 뭐 1대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B랑 C는 아무것도 안 줬고 A에게만 플렉스 그로우를 1을 줬어요. 커졌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는지 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자, 이거는 그로우는 뭐냐면 이
지금 ABC의 분모 있죠? 이 회색 이 플렉스 박스에 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을 이제 ABC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A에게만 1로 주니까 B와 C는 이 아까 봤던 그 여백 있죠? 회색 여백이 분배가 되지 않고 A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B와 C에게 플렉스 그로우를 줄 건데 B에게는 2를 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1대 2대 2. A의 2배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남은 여백이죠. 이 여백을 1대 2대 1로 쪼개서 1은 A와 C에게 줄 거고 2의 이만큼의 영역을 B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자, 플렉스 그로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드 값을 100픽셀에 넣어놨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보통 쓰던 위드 값이고요. 자, 이때 위드 값을 쓰기보다는 플렉스를 쓸 때는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값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너비를 아까는 위드 값을 썼다면은 플렉스를 쓰실 때는 베이시스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는 초기 너비, 기본 너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 지워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때 이 반응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플렉스 슈링크입니다. 슈링크가 수축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제가 0이라고 해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딱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너비를 좀 다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그러면 이 플렉스 베이시스 200 해놓고 플렉스 슈링크가 없을 때는 제가 이거를 값을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막 반응을 해요. 그쵸? 수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플렉스 슈링크를 0이라고 쓰면 한번 볼게요. 자, 분모는 줄어들지만 DRV들, 자식들, ABC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 플렉스의 영역은 이렇게 줄어든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수축하기 싫을 때, 수축하면 안 될 때는 그냥 플렉스 슈링크를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안 넣어도 바로 반응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때 수축할 때도 무엇이 더 빠르게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플렉스에 있는 B에게 플렉스 슈링크를 2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줄일 때 보면은 뭔가 A와 C는 줄어들긴 하는데 B가 더 빠르게 수축되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플렉스 슈링크는 뭔가 수축할 때 줄어드는 것을 좀 더 빠르게 줄일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한번 다음에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열하고자 할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웹디자인 기능사든 레이아웃이든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레이아웃 플렉스로 작업해 보세요.